네, PBR에 관련돼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면서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좀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며칠 사이에 다시 코스닥이 조금 힘을 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스몰캡 종목들 한번 오늘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허선재 SK증권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다시 조금 그래도 중소형주에 관심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장 판단하고 계세요? 네, 우선 이제 2024년 네. 들어서서 이제 저PBR이라고 하는 새로운 테마가 이제 뭐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나왔는데요.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멀쩡한 중소형주들이 이제 낙폭과대가 좀 많이 발생을 했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좀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회복하면서 이러한 중소형주의 주가 또한 함께 좀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좀 실적 시즌에 이제 좀 다가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명확한 이 실적 성장 더불어 이제 개별적인 이런 매력적인 모멘텀을 확보한 네네. 이런 중소형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시장의 쏠림 현상이 우리한테는 투자 기회를 좀 만들어줬다. 중소형주 괜찮은 종목들 중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일단 그 중소형주들을 좀 들고 있다가 이번 네. 하락장에 좀 함께 맞았다라고 하면은 음. 사실 기회라기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대신 지금 이제 중소형주를 좀 새롭게 담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허영건님께서 보고 계신 2024년도에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스몰캡 종목들 어떤 게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네.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종목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시세가 좀 나올 만한 종목 두 가지 어디입니까? 네, 먼저 오스테오닉하고 한국컴퓨터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네네. 오스테오닉부터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는 2012년 설립,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 바디 임플란트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네. 네, 지금 오스테오닉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올해부터 이 미국을 포함한 진머향 OEM 수출 확대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테오닉의 주가가 좀 급등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작년에는 이 진머형 해외 수출 기대감이 다소 좀 과하게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먼저 좀 급등한 경향이 있는데 네, 올해는 이 작년에 기대했던 이 기대감들이 실제로 좀 확인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약 30%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스테오닉은 매우 이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2023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40% 성장한 280억 네. 원, 네, 영업이익은 80% 이상 성장한 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임플란트 바디 만드는 회사라고 하시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조금 쉽게 설명해 말해서 이제 네. 저희가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찢어졌을 때 이제 몸 안에 삽입하는 플레이트나 핀 이제 이런 임플란트 제품을 만드는 업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라 그러면 치과만 생각을 해서 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형외과용 수술할 때 뭔가 들어가는 보조적인 기구 뭐 이런 것들을 네, 바디용 임플란트라고 또 표현을 하는군요. 그러면 방금 전에 실적까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고 실적과 주가를 생각했을 때 뭐 키워드라고 할까요?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키워드라고 네. 하면은 이제 진머라는 이제 업체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국내 중소형주 의료기기 업체들의 좀 성공 전략 중 하나는 글로벌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실적과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네. 이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는 진머라고 하는 시총 30조 원 정도가 되는 이 글로벌 2위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업체를 파트너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는 이 진머향으로 자사의 스포츠 메디슨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네. 작년부터 유럽, 일본, 호주, 사우디 등으로 초도 물량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진머향 수출 물량 확대는 바로 올해부터 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거는 첫 번째로 작년에 초도 물량 공급이 되었던 국가들에서 네,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이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좀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 FDA 승인을 확보한 이후 즉시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는 자사 스포츠 메디슨에 대한 FDA 신청을 2023년 1월 중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빠르면 올해 이제 상반기 더 빠르면 사실 뭐 1분기 안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스포츠 메디슨 매출액 같은 경우는 과거 추이를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40억 수준이었던 스포츠 메디슨 매출액이 23년 80억 정도로 약 2배 정도 늘어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배 정도 늘어난 150억 수준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머라는 회사를 통해서 글로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디형 임플란트 수출이 늘어날 거고 특히 올해는 미국 진출이 좀 눈에 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제 내가 그 투자를 진행할 포인트를 생각할 때 시기를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FDA 승인이 딱 나오는 걸 보고 진입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뭐 관심을 두는 게 낫나요? 네, 사실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약 30% 네. 정도 빠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FDA 승인을 확보한 이후 즉시 미국 수출이 일어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 미국 수출액 추이가 좀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또 회사의 주가도 좀 크게 달라질 것 같아서 지금 자리는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미국의 FDA 승인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두 번째가 한국컴퓨터였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 실장 전문 업체인데요. 네. 동사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 PBA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 실장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위탁받은 PCB에 주요 부품을 납땜해서 PBA 형태로 조립하는 이 공정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가 없던 회사가 어제 그냥 거래 엄청 터지면서 주가가 확 올라 버렸네요. 어제 나오실 걸 그랬습니다. 좀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근데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장성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어제 이제 한국컴퓨터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앞으로 업사이드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애플이 지난 2017년에 아이폰에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이후에 만 7년 만에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프로에 이제 이 OLED 디스플레이를 마찬가지로 탑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아이패드 프로 생산량이 약 1,000만 대 정도인데 네. 내년부터는 이제 아이패드의 하위 모델 에어와 미니에도 OLED가 좀 탑재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2026년 이후로부터는 맥북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아이폰, 아이패드 폴더블까지 OLED 탑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한국컴퓨터는 앞으로 최소 한 3, 4년 정도는 좀 실적 성장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많이 얘기 나눠봤지만 사실은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그 종목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셔서 피하기 마련인데 오늘 어제 상한가 갔음에도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쳐다봐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올해 한국컴퓨터 실적이 그만큼 확 개선되나요?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네.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에 안착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을 더 많이 받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30% 정도 성장한 250억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아이패드 하위 모델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폴더블까지 이제 앞으로 한 3, 4년간 꾸준하게 이런 물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어제 상한가에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올해 실적 기준 PER은 약 5배 수준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업사이드 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없습니까? 혹시 뭐 물량이 쏟아지거나 이럴 만한 회사의 리스크는 없어요? 리스크라고 하면은 네. 사실 뭐 아이패드 프로나 뭐 하위 모델들의 판매량이 좀 저조해서 이제 애플이 연간 생산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게 이제 리스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애플이 얼마나 해내느냐인데 애플이 그렇게까지 뭐 아이패드랑 아까 주력 제품들이 매출이 그렇게 뚝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올해 한국 컴퓨터는 조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두 종목 저희가 스몰캡에서 봤습니다. 오스테오닉이라는 회사하고 한국 컴퓨터 한번 관심 있게 보시죠. SK증권의 허선재 연구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